안녕하십니까?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. 오늘은 흉살의 두 번째 백호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백호살, 또 어떤 분은 여기다가 대 잘라서 백호대살, 그렇게 예전에 불렸습니다. 백호라고 하는 것은 흰 호랑이란 얘기죠. 그럼 흰 호랑이는 실제적으로는 돌연변일 겁니다.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백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징성을 띠고 있겠지요.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 죽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그런 호랑이에 물려 죽을 때의 그 참상을 혈광사라고 합니다. 피빛을 보고 피를 보고 죽는다. 혈광사한다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오늘날의 그 백호의 역할을 하는 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입니다. 차. 교통사고. 그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주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돌발적으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차가 와서 나 자신을 받쳐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것. 쉽게 범위를 넓힌다면 도로 행액이 되겠지요.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액, 갑작스러운 뜻하지 않은 그러한 액이 되는데요. 이 도로 흉액, 이것이 오늘날 백호살의 대표적인 작용이 될 것입니다.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관제구설도 있을 수 있고요. 관제구설도 있을 수 있고, 심하면 질병적인 요소도 있습니다. 그 질병적인 요소도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명칭은 백호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관제라든가 또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. 이 백호살을 종류를 보면 7가지가 있어요. 그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작용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 이 백호살은 기둥으로 성립합니다. 이렇게 7개의 기둥이 있는데요. 여기 갑진과 을미를 우리는 재성백호다,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재성백호. 그래서 이 재성백호가 되면은 남자가 이런 재성백호에 해당하는 기둥을 일간에 놓고 있다고 한다면 철을 먼저 보낸다. 여기서 재는 남자에게는 처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당하게 된다. 그래서 재성백호. 그러면은 처가 먼저 가면 자신은 호라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궁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임술과 계축이 있는데요. 이것은 관성백호라고 합니다. 관성백호라고 하는 것은 여명에 있어서
여명 여자 사주에 있어서 이 관성백호를 놓게 되면 남편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. 관성백호. 그래서 이거 역시 궁합에서 여명에 관성백호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아들과 결혼을 시킬까 말까도 망설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병술은 간여지동으로 화생토에서 이 술이 백호에 해당하는 글자가 식신이 되죠. 그래서 이것을 식신백호다. 식신백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축도 화생토가 되니까 같이 묶어서 식신백호로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무지는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견겁백호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비견 또는 겁재가 놓일 때 하는 얘기겠죠.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. 이 백호가 백호사를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은 구궁도라고 하는 것을 끌어볼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이 구궁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9칸이 형성이 됩니다. 9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됩니다. 그럼 가로 세로를 더하면 다 15라고 하는 수가 나옵니다. 대각선으로도 마찬가지가 돼요. 그런데 이런 구궁도에 요 순서에 따라서 60갑자를 넣어갑니다. 그러니까 1이니까 갑자를 여기에 넣게 되고 여기에 을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3에는 병인이 될 겁니다. 병인. 그 다음에 4에는 정묘가 되겠죠. 정묘. 그 다음에 이 5가 중요해요. 이 5에 빠지는 기둥이 백호살이 되는 겁니다. 그 정묘 다음에 무진이 되잖아요. 이 무진이 백호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 5번째에 요것을 함정으로 볼 수 있고요. 여기를 5이니까 오귀라고 하는 말로 나타내요. 그러니까 요 안에 빠지는 60갑주 중에서 이 7개는 다 이 5번째의 오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. 함정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. 사로잡히지 않습니까? 뭐 이러한 이치로서 이 7개의 백호살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 백호살은 옛날 같으면 호랑이에 물려가는 것이요, 현대사에서는 도로행에 관제구설 질병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전부 이러한 것들이 뜻하지 않은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이 백호의 작용은 오행상으로 보면은 금의 기에 속합니다. 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신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다면 그 자체를 백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만큼 살기가 강하다는 것이죠. 7개의 백호살은 그 위치,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그 백호살에 해당하는 육친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해석의 변화가 옵니다.
그리고 이 백호살을 파악할 때에는 그 백호살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또한 그 흉한 신살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. 이 백호살이 아마 한 기둥만 이루고 있다면 그 작용력은 좀 약할 수 있지만, 만일에 백호살을 일주에다가 놓고 또 다른 연월시에 또 하나의 백호살을 놓고 있다면 백호살이 굉장히 강화되는, 강해지는 그러한 면들이 있죠. 우리가 이 백호살을 갖다가 적용할 때 남명, 건명과 곤명, 여명의 경우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, 남자에게는 갑진이라고 하는 백호, 을미라고 하는 백호, 그런 것들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요, 멀쩡했던 처가요, 어떤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욱하는 성질에 음독을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산통을 심하게 겪다가 목숨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남자한테 이 죄가 처만 있는 건 아니죠. 아버지도 죄가 되고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다 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 자매 중에서 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, 내 처를 대신해서 가셨구나,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억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제가 아까 임술 개축 같은 경우에 관성백호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그러한 관성백호를 놓고 거기에 형이나 충이 걸린다면은 가벼운 것이 이혼이요,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비명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이 백호살, 우리가 이 백호살을 공부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중에서 활동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은 저는 항상 이 도로행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. 그러나 백호살만 있다고 해서 엄청 큰 흉살이 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. 그 바탕에 형이나 충이나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고 거기에 백호살이 얹히면 그만한 작용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죠. 여하튼 간에 이 백호살이 있으면 주변의 어떤 그 육친 관계, 또 어떤 그 단체 생활이나 이럴 때에 언행 한두 마디, 하나의 어떤 행실이 많은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,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 백호살에 대한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. 백호살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.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